네, 2부의 첫 번째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갈 텐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또 저희 함께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첫 순서라서 사실 좀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오전장 그리고 오후 1시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여러 속보,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의 재점화 소식 속에서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진짜 어저께 국내 시장 보면은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래에 가장 많이 빠졌고, 그 이유를 보자면 사실 관세, 계속 말씀하셨던 관세고, 아마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세, 처음에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만 해도 한 4월부터나 3월부터 하겠다라는 약간 컨센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4일부터 멕시코에 25%, 캐나다 25%, 그리고 중국에 대한 10%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급락을 했고, 근데 또 어저께 밤에 또 바뀌는 바람에 이제 네. 한 달 연기될 수 있다. 멕시코는 기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병력을 이제 펜타닐하고 이제 마약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범죄를 막는 조건, 이민 정책에 대한 걸 막는 조건으로 병력을 군인 1만 명을 이제 배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캐나다랑도 또 계속적으로 논의가 하고 있고. 근데 아까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 당장 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러다가 또 협상의 카드로 내몰아서 이제 또 다시 또 합의를 보고, 그래서 다시 네. 또 다시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하죠. 피해주가 뭐야? 아니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가 뭐야? 조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수혜주 이런 찾기가 시장 내에서는 더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글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부분 중국이 하겠다라는 기사도 오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거 봐서는 당분간 이렇게 불안한 시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근데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어제도 이제 고민을 해봤지만 당장 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모르면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어떻게 해소시키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합의를 볼 거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에 주가가 크게 밀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적극 매수는 아니지만 바닥에 있는, 많이 빠져떠 있는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본다라는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세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약간 테마주 성격,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당 1, 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테마성 종목으로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왔다 갔다 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우리가 또 빠르게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낙폭과대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오신 게 바로 K방산 쪽입니다. 일단은 LG 넥스원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아무래도 그 방산주 안에서도 시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관심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예,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났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오늘 또 기사에서 봤는데 이재명 그 대표가 K방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과거 제가 확실한 기억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산에 대한 부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되게 좀 굉장히 좀 폄하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내에 있어서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정전체제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약간 수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결국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과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잘 저가에 매수하면 옳지 않냐라고, 아니면 혹시 피해주라고 생각해서 급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아니다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매수하면은, 저가에 매수하면은 수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방산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전력 전선을 말씀드릴 건데, 방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LIG 넥스원도 그렇지만 이제 줄줄이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관련된 회사도 이제 실적 발표 줄줄이 남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컨센에다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FA50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어차피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수주를 해서 2년 동안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서 결국 지금 수주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좀 그래도 주가는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계속 수주가 연기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또 계속 이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한국 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내년에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수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에 있는 지금 일례로 우선은 폴란드만 보더라도 방위비를 17%, 16%나 24년 대비 25년도를 증가시켰거든요. 결국 뭐냐?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다 그만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전쟁을 멈춘다라고 할지언정 과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느냐?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그리고 나토에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너네가 내. 너네 돈은 너네가 지켜.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GDP 대비해서 이제 방위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을 늘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당장 폴란드만 보도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갖고 가는 폴란드만 해도 당장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의 방위비 지출이 늘렸다라는 그 부분. 사실 6월인가에 아마 그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네. 약간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정권이 바뀐다 할지언정 지금 방위비를 줄일 만한 이런 경제적이라든지 예. 주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는 수주도 좋고 곧 실적도 향후 차차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는 일단은 수주와 실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종목에 대해서도 집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섹터 아까 힌트 좀 주셨는데 전력설비 이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딥시크 충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잘 나온 효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사실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딥시크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다 연휴 때 쉬다가 깜짝 놀랄 만한 예. 미국 시장이나 뉴스 보셨을 때 엄청 놀라셨겠네요. 예.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소위 말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력주들 엄청나게 빠졌고 한국도 당연히 이제 연휴 끝나고 시장을 오픈했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력 전선에 대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딥시크 저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놀랐고 어떤 부분은 좀 이거 아쉽다라고 할 정도 네. 있지만 8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기사에 논란이 많죠. 아니다. 5억 불이다. 5억 불 이상 들었을 거다. 다른 비용은 다 제외하고 정말 조금만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그래도 싸잖아. 라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렇다면 효율 그러니까 좀 거기도 그런 게 있죠. 과연 이제 이 학습을 오픈 AI 이 챗 GPT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도 못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력 전선줄도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빅테크들이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올해는 그래도 작년 예상대로 이 AI에 대한 데이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내년에는 아직 보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톤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로는 이제 바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전혀 실적 훼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이 빠졌다라고 하면 약간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예. 사실 노후화된 것도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너무나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약간 흔들릴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캐파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 많은 효성중공업도 HD, 현대 다 지금 추가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짓는 것도 다 수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적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딱 보면 LS 일렉트로닉은 또 빠진 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예. 시장이 알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뭐 강원전선이라든지 일본 전력전선주들에 대한 하락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약간 저가에 또 말씀드리지만 약간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사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설비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담아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 종목 딱 꼽아보자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안에 있나요? 강원전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전선. 강원전선 뭐 이유로 추천 종목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관심 종목이요. 관심 종목은 이제 그 강원전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북미역 그러니까 강원전선 사실 국내 전력에 있어서 뭐 전선에 있어서는 좀 중전력으로는 좀 약간 확고한 자리를 있었는데 LS 쪽에서 LS 그룹에서 이제 북미 사업을 이제 3자 배정 조건으로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분도 지금 이제 80%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LS랑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북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애드업될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LS 유럽 그 북미 사업부 LS USA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 이익 플러스 GMP도 넘겨서 GMP가 50억 정도 나왔고요. USA가 LS에게 한 35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기존 사업 플러스 400억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주가는 크게 반응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25년도에 800억 영업이익대를 작년까지 400억을 벌다가 800억을 벌어주는 걸 보여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아마 실적 시즌 때마다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전력소에 대한 두나 우려감은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게 AI 빅테크라든지 이런 데이터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책을 확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좀 아닌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강원전선을 좀 편하게 그래도 조금씩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산과 전력설비 전선주에 대해서 섹터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강원전선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